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세계를 옮기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유병용 목사입니다. 많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바로 보석이라는 것이겠지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세계 수많은 보석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더 나은 보석을 찾고 더 나은 보석의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이곳에 몰려들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한국인으로서 최고의 보석의 가치와 보석 같은 믿음을 발견하며 달려가는 한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한번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주인공이신 JW 커렌이라고 하는 주얼리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집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보안이 철저해가지고 안에서 문을 오픈해줘야만 아마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렸네요. 저기 계신 저분이 오늘 만나게 되는 그분 같은데.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하이엔드 주얼리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보니까 회사가 JW 주얼리라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회사고요. 2010년도에 태국으로 공장을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계속 이제 뉴욕에서도 계속 하이엔드 주얼리 쪽만 계속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네. 그럼 주로 여기서 이제 어떤 제품들을 많이 만드시나요? 아주 중요한 스톤들, 뭐 예를 들어 오션 드림 다이아몬드라든가 아니면 뭐 20캐럿 넘는 다이아몬드 반지라든가 아니면 정말 비싼 뭐 루비, 언힛 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해서 주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뉴욕에서 하시다가 이제 이쪽 태국 쪽으로 오시게 됐는데, 그럼 뉴욕에서도 이런 똑같은 이런 보석을 하셨잖아요. 네. 이쪽으로 오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텐데 아마? 저희가 2009년도에 저희 남편이랑 저랑 컬렉션을 런칭을 했어요. 저희 이름으로. 그 전에는 이제 커스터머드 스톤으로만 저희가 이제 물건을 제작을 하다가 저희 이름으로 이제 컬렉션을 런칭을 하면서 라스베가스 쇼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이제 루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태국에 계셨던 거죠. 베이스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라고 초청을 하셔갖고 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회사를 그냥 이쪽으로 옮기게 된 건가요? 네, 완전히 공방을 옮긴 거예요. 네. 대신 이제 회사 이름은 거기에 있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회사를 두 군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공장은 태국에 있고, 그리고 사무실은 이제 미국에 있고. 뉴욕에 있고. 그럼 주로 여기서 나가는 제품들이 어느 나라 쪽으로 많이 나가나요? 뭐 중국, 홍콩, 뉴욕, 뭐 일본 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웬만한 하이엔드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하면 좀 생소한 부분도 많고 또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이 보석을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은 되게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서 주얼리 샵을 보고
너무 갑자기 이제 뭐 사랑에 빠진 거예요. 첫눈에 네. 사랑에 빠졌어요. 네. 아, 세상에 이런 보석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때까지만 해도 보석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네, 네. 그걸 보고 그러니까 주얼리 디자이너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죠. 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진로를 이렇게 또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알아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뭐 한국에서 주얼리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는데 그분한테 좀 안 좋게 한국에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그냥 취직하라고 그래갖고 취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네. 한국에서. 그래서 한 3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네. 다니다가 나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건 해보고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네.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뉴욕으로. 네. 그래서 뉴욕을 막 이제 공부를 해갖고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 나와서 주얼리 학원을 따로 다니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토플 시험을 봐갖고 네. 너무 대단하게 한 번 본 시험에서 점수가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뭐 학교 어플라이를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짐 싸서 그냥 뉴욕으로 왔어요. 네. 간단하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 뉴욕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끝내고 네. 취직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 네. 그 회사 이름이 지금 네. JW 커런스라고 하는 회사 이름인데 네. 이 회사의 어떤 브랜드 회사 이름 의미가 있을 텐데. 저희 남편의 네. first name하고 middle name의 약자가 JW예요. 저희 남편의 그러니까 이름이 제임스 W 네. 커런스거든요. 네, 제임스에서 J만 따고 JW 네. 커런스에서 이제 그게 회사 이름이 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로 디자인은 집사님이 하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시나요? 네, 저랑 남편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이디어거든요. 네네. 아이디어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디벨롭은 그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많이 바뀌어요, 사실. 그리고 네. 바뀌어야 하고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한 거죠. 어쩔 때는 저한테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쩔 때는 남편한테 아이디어가 나오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디벨롭 시키는 거 같이 한 거죠. 그 마지막 그거를 제품을 네. 그 선별 어떻게 잘 했는가 못했는가 감정한다 그러나요? 그 직접 그러니까 하시나요? QC 하는 거를 제가 직접 하세요? 네, 제 눈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물건도 못 나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작은 부분까지 예리하게 관찰하셔야 되겠네. 네. 하이엔드 주얼리는 사실 네. 디테일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또 많잖아요. 사실 공장들이 얼마나 많아. 그 주얼리 만드시는 공장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이엔드로 남으려면 네. 진짜 디테일하고 정말 QC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커스터머들이 컴플레인하지 않을 정도의 그 레벨까지 올려놓았을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출고가 되죠. 지역이 굉장히 큰 공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요즘 다국적 여러 나라의 이 보석 가공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제모폴리스라는 단지거든요. 네네. 주얼리 공장들만 이제 이곳에 있는데요. 네. 각 나라, 유럽에서도 오시고 중국 기업도 있고, 일본 기업도 있고, 미국 기업도 있고, 중동 기업도 있고, 인도 기업도 있고, 네. 뭐 전 나라에서 다 이제 오셔갖고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가장 이제 큰 브랜드 업체도 이곳에서 네.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세계인들이 몰리는 어떤 스톤에 관한 게 다 몰려 있나요? 방콕이라는 데가 워낙 네. 그 칼라스톤 이제 다이아몬드 빼고 네네. 칼라스톤이 모이는
거의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네. 지점. 전 세계에서 다 방콕으로 스톤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세계 네, 세계에서. 사람들이 네. 보는 거. 미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유럽 분들도 많이 오시고 스톤을 구하기 위해서 방콕에 오세요. 그럼 직원들은 지금 몇 분 정도 이렇게 일하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다 합해서 주얼러들은 8명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매니저 1명 있고. 네.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예술 작품처럼 네. 예술인의 본인의 어떤 테크닉이 있는 것처럼 네. 아마 여기도 집사님 회사만의 어떤 테크닉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이분들에게 전수하고 숙련됐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하이엔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엔드 워크숍이잖아요. 네네. 그 하이엔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위주 사용하면서 이제 주얼리를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래된 직원들은 굉장히 숙련된 전문가적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럼 거의 다 태국 사람들인가요? 다 태국인이에요. 네. 이분들도 어떤 이 이게 재주라 그래야 되나? 손놀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좋은가요? 제가 봤을 땐 태국 분들 손이 좋으세요. 네. 지금 이거는 저희가 반지, 그러니까 클래식한 스타일의 반지인데요. 네네. 이건 오더를 받아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네네. 안에는 중간에 이제 핑크 사파이어가 들어가고, 사파이어가? 네, 네. 그리고 주변에 오벌 쉐입으로 된 다이아몬드가 이제 한 10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하나 공정도 다 세밀하게 해야 되나요? 그럼요. 사실 이 와이어 하나하나 지금 다 따로 레이저 기계로 다 붙인 거예요. 레이저 기계로. 네. 그게 굉장히 정교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도 뭐 철저하게 네. 보완이 돼서. 예. 왜냐면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네요. 아, 그럼요. 저랑 몇몇 분밖에 안 됩니다. 몇 사람만. 네,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3D 프린팅 기계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러니까 컴퓨터로 모델을 만들면 그 아이를 이 기계로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왁스로 얘가 나와요. 그러면 이 왁스가 나중에 주문을 보낼 때 주문을 보낼 때 쓰는 왁스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좀 프린팅 하는 건가요? 이건? 지금 저가 지금 2개 반지를 만들었는데요. 네. 하나는 되게 간단한 그냥 프리스톤, 네. 프리스톤 링. 보석에 3개 들어간 네. 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정교한 건데 얘는 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작품이라 제가 컴퓨터로 작업했습니다. 이건 보통 시간 어느 정도 걸려요? 하나 작품 이거 나올 때? 지금 이 프린팅 시간만 20시간이에요. 거의 하루 정도 걸리네요. 네, 네. 왜냐면 하이 레졸루션으로 그만큼 정교해야 해야 때문에.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여기 운석 스톤들이 쭉 구성되어 있네요. 네. 어떤 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여기 지금 다 이제 락 그냥 원석들인가요? 예, 원석들이죠. 러프 스톤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깎아서 네. 이 아이들이 되는 거죠. 아. 네. 이것도 색깔이 굉장히 보라색이에요? 얘는 파란색인데요. 네. 라피스라고. 파란색. 네. 근데 이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나오는 아프가니스탄. 돌이에요. 이건 또 뭔가요? 얘는 락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예, 크리스탈. 옛날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요즘에 락 크리스탈이 안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여기 도 이제 안에가 클린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게 부분 잘라서 쓰는 건가요? 그쵸. 밑에는 이물질이 많이 있는데? 이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위에서 잘라서 쓰는 거죠. 네. 그렇게요? 네. 요거는 어느? 얘는 블랙 제이드라고 네. 미국에서 나온 블랙 제이드예요. 근데 이 아이를 깎아서 이제 저희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든 작품이 어느 건가요? 이 아이가 얘가 지금 중간에 있는 네. 이것이 얘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얘 사실 이게 두 개층. 까만 부분? 네, 두 개층이에요. 네. 두 개층인데 이 아이를 다 이렇게 따로 이제 조각을 넣는 거죠. 네. 잘라서. 완전 평평하게 잘라갖고 그거를 다 이제 무늬를 줘서 그리고 연결한 거예요. 요 앞에 건 뭔가요? 이 앞에는 문스톤이에요. 문스톤. 네. 이것도 돌이네? 그럼요. 보석이죠. 네. 돌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얼마 정도 가나 여기서 작품 만들어 나간 게? 비싸죠. 얼마 정도? 비싸죠. 얘기해보세요. 얼마 정도? 몇천 정도 되죠. 몇천만 원. 몇 천만 원? 네. 그럼 몇 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상이 5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야, 이게 그렇게 비싸요? 네. 그리고 하나하나 다 네.
그렇게 공정으로 안에까지 보시면 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빨리 만져만 보고 나야 네. 돼.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어. 네. 거의 원석을 기초로 해서 네.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는. 그렇죠. 여기 있는 건 이것도 원석인가요? 얘도 네네. 원석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만든 건가요? 저희가 여기서 뉴욕에 있을 때 만들었어요. 아, 뉴욕에? 네, 뉴욕에 있을 때 만들어서 네. 이게 그때 상을 몇 개 탔어요. 베스트 유저 오브 컬러 상 타고 플래티넘 어워즈 탔던 제품이에요. 네. 이것도 팔렸나요? 팔렸죠. 고가요? 그것도 몇 천만 원대죠. 몇 천만 원대. 네, 네. 아, 여기는 뭐 만지면 다 몇 천만 원이네. 몇백도 만들 수는 있어요. 몇백도 네. 몇십은 없고 몇십은 힘들 것 같아요. 몇십은 힘들까. 이야, 일단 굉장히 퀄리티 있고 네. 하이 클래스를 위한 네, 어떤 네. 세계 1%만을 향한 네. 어떤 그분들의 뭐 시장 공략. 네. 그렇죠. 아니 밀크로가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더 넓은 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뭐 제가 보니까 여기서 거의 5천만 원이라면 고객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유통 마진을 하면 브랜드까지 그렇죠. 따지면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 만약에 고객이 저희가 파이널 커스터머라고 하거든요. 네네. 최종 고객분한테 네네. 하게 되면 더 최종 고객분은 더 싸게 사시는 거죠. 유통 마진 중간에 없이. 아,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예, 갈 예, 경우에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렇죠. 저기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사실 수는 있는데 네. 뭐 연결되어 수 있는 루트는 거의 그거는 없다고. 기도하다 오는 사람만이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네, 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박 PD, 기도하다 보면 5천만 원짜리를 원가에 살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상원이 얼마나 사고 계시죠? 아, 우린 기도를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런 주얼리 쪽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면요. 네.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이엔드 아니면 네. 완전히 로우엔드 아, 양분화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양분화. 네, 미들이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네.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얼리를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밥을 사지, 음식을 사지, 주얼리는 안 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없어지면 네. 미들 주얼리도 같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미국은. 그래서 아주 비싼 거 아니면 아주 싼 거 두 양분화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그럼 그게 꼭 미국 아니라 이제 아시아도 그런 현상이 되어지잖아요. 아시아도 그런 현상이 되어 가는데 그래도 하이엔드는 아직까지 되게 건재하고요. 네. 그리고 중국 분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소비 파워가 굉장히 세신 편이라 네. 많이들 구매하세요. 그럼 중국 사람들 이런 제품들 좋아하나요? 그럼요. 엄청 좋아하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양분화되는 네. 그 세계 정세 속에 여기는 하이만 공략할 건가요? 아니면 밑에 로우 쪽도 공략을 할 계획인가요? 로우 쪽은 제가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로우를 하려면 일단 직원들이 엄청 많아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 노동력과 시간과 그게 다 결합이 돼야 로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다 하이엔드로 이미 숙련이 된 직원들이라 로우로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이엔드 쪽으로 오히려 가는 게 저는 오히려 저랑 더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부가가치가 훨씬 높고 그쵸? 그러겠죠. 네. 그리고 만들면서도 네. 보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작품으로 가니까. 여기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주얼리 이곳에서 집사님이 디자이너도 하시면서 네. 또 직접 이제 CEO 오너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떤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이 기업을 하면서 네. 좀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다 불교 신자예요. 네. 근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네.
하나님을 알아서 같이 영원 구원 받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늘 언제나 네. 직원들한테 그 저를 통해서 정말 제가 말로는 선교를 못하지만 저의 그렇죠. 행동이나 네.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정말 이렇게 저희 이 태국 우리 공장뿐만 아니라 네. 여러 이 저의 근처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선교 활동,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자, 집사님 이곳이 굉장히 어느 지역에 해당되나요? 저희 집은 네. 수완아품 공항 근처에 있는 주택 단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쭉 빌리지 타운 정도 네, 되어 네, 있네요. 네. 아, 제가 집을 쭉 보니까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게 이 디자인하는 분이라서 집도 아주 굉장히 예쁘게 꾸며 놓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제 집이 아래층, 위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네,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수 다 이렇게 꾸미시고 그러시나요? 네, 네. 요리도 직접 하시고.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 넓은 공간에 혼자 사시나요? 아니요, 저 그러면? 애들 둘이 있죠. 아, 아이들이 둘? 네. 아, 그래?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하찌! KJ! 으아! 와,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이 아이들이 두 아이들이에요? 네. 오, 굉장히 크네요. 예, 허스키고요. 네. 사이베리안 허스키고 얘가 젊은 셰프 세파트라고 죠. 아, 셰파트. 네. 이렇게 물지 않나요? 안 놀아요, 제 아, 개들을 싫어요, 얘들이. 네. 사람은 안 무는데. 사람은 예, 좋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자. 예. 오요. 오요요. 이야. 목사님, 걔 좋아하세요? 어유, 근데 걔는 좋아 안 하는데 너무 커서 막 이렇게 큰 게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큰 개는 실내에서 키우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건 완전 세파트 종류라서 네. 눈도 무섭게 생긴 것 같은데. 네. 얘는 정말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 태어나서 캘리포니아에 그 개 하시는 분이 캘리포니아로 수입을 해서 네. 저희가 얘를 캘리포니아에서 발견해서 데리고 왔죠. 여기 데려온 거예요? 네. 비행기 타고 왔네? 비행기를 얘는 2번 타네요. 두 번 탔네. 지금 얼마나 키웠어요? 5년 됐어요. 5년. 5살이에요. 5살. 네. 자, 집사님 이 아이는 몇 살인가요? 얘는 네. 얘도 5살이에요. 5살. 5살이 아직 안 됐죠. 어. 네. 4살 좀 넘었죠. 얘는 어느 태생이에요? 얘는 태국에서 태어났어요. 아, 태국에서? 근데 저희 회사 제가 네. 그래서 애가 없잖아요, 정말. 네네. 그래갖고 남편한테 네. 얘가 처음에 왔을 때 네. 7개월이니까 거의 다 커서 먹는 이 사이즈로 왔어요. 태국에 왔을 때. 네. 근데 저는 약간 퍼피를 키우는 그 맛이 네네. 그러니까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좀 아쉽다고 네. 그랬더니 결혼 기념일 날 네. 하찌가 이때 한 달 20일 되는 생후 네네. 애였는데 네. 얘를 저한테 주면서 네 퍼피니까 네. 네가 잘 키우라고 그래갖고 정말 가족이네요. 네 집사님 어릴 때부터 아이들처럼. 아, 예, 예. 네. 그래서 늘 이 아이들이 반기겠어요? 그럼요. 친구처럼. 네, 아이처럼. 집에 오면 아주 네.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네. 자, 집사님, 태국으로 오게 된 동기가 이제 남편과 더불어 기업을 위해서 여기 오시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을 만나는 이야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그래서 뉴욕에서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3년쯤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때마침 저희 남편이 그 디자이너를 찾고 있었던 거죠.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네. 그래서
알렉스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날 그러면 뭐 포트폴리오 있냐 뭐 이러면서 네. 물어보면서 이제 있다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가서 보여주고 뭐 이렇게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한 거죠.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거를 계기로. 그러고 나서 이제 풀타임을 어퍼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그래서 회사에.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만든 회사는 이름을 바꾼 지 얼마 안 돼 갖고 네.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워킹 비자가 H1B라고 그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외국인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자기 고객군 회사로 저를 해서 그 회사 디자이너로 일을 했죠. 그러면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계속적으로 어떤 작품에 대한 교감이 네. 있었네요. 그렇죠. 계속 같이 일을 했죠. 한 몇 년 동안 일하셨어요? 그게 2006년도 말이었고요. 네. 2007, 8 그리고 저희가 9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결혼하고 신혼 삶이 이제 시작된 그쵸. 거네요. 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결혼했지만 2010년도에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 한국에서 했어요? 네. 오. 한국에서 결혼식은 이제 2010년도 11월 달에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태국에 오자마자 바로 한국에 다시 가서 네. 결혼을 한 거죠. 식은. 하고 네. 여기 와서 이제 비즈니스 삶이 네, 시작됐네. 그렇죠. 그러시구나. 네. 자, 그러면 결혼은 뭐 본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고향의 부모님도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한테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소개하시면서 네. 어땠어요? 네, 저는 사실 국제 결혼이고 네. 나이 차이도 조금 네. 뭐 평균보다 많이 나는 편이고 그래서 어머니랑 저희 부모님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하라고. 네. 그래서 했어요. 네. 그럼 남편은 신앙생활이 어땠어요? 저희 남편은 사실 어릴 때 보니까 크리스찬으로 태어났더라고요. 네. 그 어릴 때도 성가대를 다 했대요. 네. 근데 커서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음. 네. 근데 제가 교회 가서 이제 네. 간다 이러면 자기 네. 기도 열심히 잘해달라고 네. 그런 얘기는 했죠. 네. 집사님만 출석하시고 네. 남편은 주일날 되면 혼자서 기도하시고 남편은 이제 밖에 나가서 골프장에서 기도하시고. 골프장에서 네. 기도하시고 그랬죠. 그 두 분의 삶이 참 보면은 그 국제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이 좀 많았겠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여행은 뭐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워낙 집을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저희 둘 다. 아. 그래서 집에서 많은 걸 했었죠. 집에서? 네. 뭐 사람 행복도 있지만 또 때로는 슬픔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살아오시면서 가장 가슴 아프다라고 느껴졌던 적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사실 저희 남편이 2년 전에 네.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나라 네, 가셨다고? 하나님을 나라로 갔는데 사실 그게 저는 정말 살면서 네. 그 순간이 정말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무슨 지병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 굉장히 운동도 좋아하시고 건강하셨잖아요. 예, 근데 다른 뭐 신장 쪽 문제로 네. 예, 갑자기 저기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신장 쪽 문제로 밝혀졌는데 하여튼 그래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증상이 네. 그렇게 어지러운 거 빼고는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지럽다 그래서 병원에 갔었었는데 네네. 그럼 남편이 갑자기 뭐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어떤 그런 증상이 갑자기 생기셨나요? 예, 그게 갑자기 어지럽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저희가. 네네. 근데 뭐 귀 쪽에 뭐 문제인가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체를 체크를 안 하고 네네. 그것만 이제 보고 약을 받아갖고 온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네네. 그때가 이제 송크란 헐리데이였어요. 네네. 그런데 월, 화, 수 같이 있었고요. 네. 목요일날 제가 딱 하루 다른 분들하고 약속이 파타야에 있어서 네네. 1시간 반 정도 거리거든요. 네네. 저희 집에서.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을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네.
그때 왔는데 그렇게 이미 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도착하니까? 네. 그럼 저녁 시간에? 낮에도 네. 사실 1시에도 저랑 통화를 했어요. 네네. 저희는 맨날 통화할 때 페이스타임으로 얼굴 보면서 네. 통화를 하는데 그때도 서로 웃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네. 뭐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전에 7시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남편이. 네. 근데 보통 저희 남편 밥 먹고 뭐 잠깐 낮잠을 잔다든가 뭐 이렇게 TV 보면서 잠을 잘 자니까 잠자느라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경을 안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는 사람 저 깨우기 싫으니까 전화를 안 했고 네. 근데 집에 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집에 혼자 계셨었나요? 그때 저희 그 일하는 아줌 언니들이 네네. 있었고 걔들이 있었죠. 그래 다들 뭐 사실 주무시는 줄 알아서. 네, 다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네, 갑자기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너무 놀라셨겠었군요. 이루 말을 못해요. 뭐 이제 남편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 땅을 살아가는 집사님도 슬픔을 이기기가 참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떤 힘으로 슬픔을 이기셨어요? 그 슬픔을 이긴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끔 왜 내가 슬프다고 해서 슬픈 감정이 24시간 지속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그리운 게 24시간 지속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있어요. 생각나는 순간, 슬픈 순간이 있는데 네. 그거는 계속 와요. 네. 근데 또 그거를 그런 감정이 들어도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죠. 또 계속 이제 라이프는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저의 삶은.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그런 감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네. 슬프다고 해서 내가 너무 슬프기만 해, 24시간 슬프기만 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 감정이 남편이 그리우고 남편이 보고 싶고 네. 남편이 생각날 때도 많지만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네.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걸 이기는 힘이 그래도 신앙과 또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죠. 아닌가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시간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집사님 어떻게 해서 주일날 네. 교회를 가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주일날은 교통이 안 막혀서 네. 한 30분이면 가는 것 같아요. 30분? 네. 그럼 주일날 거의 집사님 주일날만 가시나요? 아니 저 토요일 날도 속회 모임이 있어서 토요일 소그룹 모임? 그리고 요즘에 이제 네네. 최근에 신약 네네. 성경 공부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토요일 하나요? 그게 토요일 날이에요. 아, 토요일. 집사님 누가 왔나 봐요? 네, 제가 오늘 친구들 불렀어요. 아, 친구들? 아, 그 빨리 문 열어주셔야 되겠네? 네. 아이고 언니.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세요? 집사님은? 저 같이 교회에서 아, 믿음의 친구들? 네, 신앙생활 아, 그러시구나. 동생들. 들어오세요. 한국 사람인데 태국말로 인사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주로 이렇게 자주 놀러 오시나요? 네, 자주 놀러 와요. 아, 네. 놀러 와서 차도 마시고 차도 이야기도 마시고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네. 네. 신앙 이야기도 하고. 네. 늘 좋은 기도의 동력자도 되어주시고. 네, 같이 서로 기도도 해주고. 빨리 들어오라 그러세요. 왜 밖에 서서 놓고. 네. 우리 집사님 소개 좀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큰빛 교회 언니랑 같은 구역인 강혜원이라고 합니다. 아, 또 우리. 저도 같은 속에 있는 지미훈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 네, 저도 큰빛 교회 다니고요. 네. 이경미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네. 함께 집사님 기도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시네. 많은 교인 중에 특히 세 분이 더 친하신 모양이요? 네, 넷이 제일 친해요. 아, 그래.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말하고는 우리 집사님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근데 저랑 언니랑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도 언니가 항상 저를 많이 맞춰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친구처럼 되게 돼 있는데 네. 한 번은 언니랑 저랑 언니 회사 그 이사한 데 놀러 갔다가 네. 둘이 베란다에 한번 갇힌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막 숨도 못 쉬겠고 막 여기 밖에 40도인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게 문이 안 열리니까 네. 아 나 이제 오늘 여기서 죽는갑다 이랬는데 언니는 그때 되니까 이제 좀 저래서 언니가 네. 사업을 여기서 이만큼 일으키고 하는구나 했던 게 진짜 저는 진짜 급박했거든요. 네. 왜냐면 사람들도 없고 그날 휴일이어가지고 근데 그때도 언니는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봐봐 이러더니 네.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미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모습 보니까 언니가 그냥 나랑 있을 때는 언니가 많이 맞춰주는구나. 근데 이제 진짜 확실히 장난 아니다. 언니는 언니다. 네, 언니 언니다. 그러시. 네. 또 우리 집사님 바라보는 우리 친구분은 형신이요. 민폐야. 네. 왜? 어떤 경우인가요? 네. 모든 거를 같이 쉬어요. 같이 쉬어야 한다고? 특히 어떤 경우에? 네?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네. 항상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일이나 뭐하니? 상담도 하고 네.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근데 무엇보다 형신이는 항상 이렇게 되게 부지런한 면이 있어요. 네. 부지런한 면이 있고 이렇게 네. 딱 부러지게 자기 할 일을 딱 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보고 닮아야 될 친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다음 우리 집사님은 언니 알게 된 게 한 4년? 5년 정도 됐긴 했는데 네. 친해진 계기는 좀 언니 힘든 일 있으신 다음에 저랑 이제 그때부터 좀 친해지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언니도 혼자 이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는 게 너무 네. 힘드니까는 둘이 같이 되게 막 우리 어떡하냐 맞아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정말 모든 거를 다 같이 쉐어하는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운동도 같이 하고 힘든 거 신학적인 고민 같은 것도 되게 서로 나누고 네. 그리고 좀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우리 주님이 언니를 너무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 보다 그런 거 다 잘 될 거예요. 아마 그 집사님도 이런 시련 가운데 뭐 신앙의 힘도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힘도 있었지만 우리 옆에 있던 우리 세 분처럼 믿음의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게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겠어요? 엄청 많이 됐죠. 그렇죠. 네. 진짜 왜 주님은 아무리 계셔도 제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말씀만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옆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그게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정말 외롭지 않게. 그렇죠. 네, 이 방콕 생활을 이렇게 남편 가고 나서 네. 외롭지 않게 있을 수 있었던 게 친구들 덕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 집사님은 신앙을 갖게 된 때가 언제부터신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로부터? 예. 네.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네. 함경북도 선천에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 기독교인이 되셨죠. 네. 신앙을 갖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저희 할머니 그리고 네. 저희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제가 4대째예요. 4대째? 네. 그러니까 완전 모태신앙으로? 네. 그럼 모태신앙이 되게 신앙이 굴곡이 많은데 집사님 신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태신앙이 잘 자라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굴곡이 있으셨나요? 그게 당연히 있었죠. 어떤 경우가 있으셨어요? 저 어릴 때는 네. 엄마 뭐 부흥회 가면 이제 엄마 무릎팍에 부흥회에서 네네. 엄마가 이제 부흥회 가시면 엄마 무릎팍에 자고 네. 그리고 주일학교 당연히 나가고 네네. 한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네. 대학교 들어가서 저한테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만약에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 과연 내 발로 교회를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안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네.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처음 온 저의 신앙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도 이제 집에서 당연히 교회를 가는 거니까 나가기 출석은 해서 하고 성가대도 하고 네네.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뉴욕에 갔을 때도 당연히 이제 가라는 이제 부모님도 없으시고 그 1년의 연중에 이제 행사를 변한 거죠. 교회를 가는 게. 그러다가 이제 태국에 오게 돼서 네.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좀 뭐 회사 설립하고 뭐 이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교회에 참석을 하고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30대 후반인 거잖아요. 네네. 나이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태국에 오셔가지고 네. 저희 목사님 내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아, 우리 형신이가 네. 앞으로 자기 믿음으로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목사님한테. 네, 목사님한테 저 옆에서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네네. 엄마가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형신이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네. 근데 저는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 기도의 힘으로 제가 산다고 네네. 그렇게 늘 언제나 얘기하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성경책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통독을 네. 해본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교회는 열심히 안 나가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주님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살면서도 늘. 근데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 내가 마음을 한번 먹고 신앙을 한번 잘 가져보도록 노력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부터. 그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에 네. 조금 신앙이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 저는 제가 그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아, 나는 그러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인가. 네. 그 되게 절망스러웠어요. 사실 그거를 느끼는 순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죄를 안 질 수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어쩔 수 네. 없이 막 화도 내고 막 성질도 하고 이런 저 자신을 보면서 아, 그러면 나는 절망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그러면서 그 순간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사하주셨구나. 그거를 그때 알았어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순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 내가 아무리 40평생을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내가 이 뜻을 정말 모르면서 살았구나라는 걸 그때 알겠더라고요. 요즘에 나타나는 신앙의 본인의 변화는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예수님의 바람을 보면서 사는 거 네. 매일매일 네.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네네. 내가 예수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이분화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있어도 네네. 내가 주님과 늘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아, 나와 늘 언제나 같이 존재하시는 분. 네. 그렇게 그냥 삶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에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네. 어릴 때부터 네. 지금까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저랑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런 고백이. 네. 매 순간이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간혹 이런 이야기들 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나 모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네.
그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아 진짜요?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반전을 통해서 신앙이 이제 성숙이 이루어지고 네. 그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과 영적 만남이 네. 이제 서서히 더 깊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집사님 내가 이런 신앙의 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면? 저는 뭐 해외에 나와 있든 어디 나와 있든 어디 네. 있든 모든 크리스찬은 본인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를 하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선한 영향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네.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리고 저의 그런 모습으로 많은 안 믿는 분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앞으로 이제 또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일단 뭐 요즘에 가장 큰 그거는 사실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가 좀 안정이 많이 되고 네. 좀 더 그러니까 기반을 잘 다져졌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좋은 커스터머를 만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네. 저 엄마가 좀 많이 편찮으셔갖고 네. 엄마가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네. 네,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네. 그 기도 제목에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보석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도 빛나는 삶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삶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집사님의 아름다운 고백,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서 또 우리 함께 도전받아서 그런 삶으로 살기를 우리 모두가 한번 희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보석의 가치를 찾아서 세계 여러 다국적의 기업들이 하찌. 양양양양양양. 크게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